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과 이 상속 개시 이후의 이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 참 낯선 단어인데요. 이 상속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혈육을 떠나보내며 이 함께한 시간을 이 추억하기도 부족한데 이 사실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이 상속세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에 대한 지식을 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상속 개시 이후에는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전에 상속세를 미리 이해하고 이 남겨진 시간을 활용해서 미래 상속세를 줄이도록 하시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이 상속인들은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금 및 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이 등기 등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동산처럼 이 권리의 행사나 이 변동의 등기를 수반하는 상속재산은 이 상속세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이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굳이 아니고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이 당의 협의 분할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공동상속인 간 이 협의의 일치성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대부분 유언으로 상속 정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은 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기한에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3명에게 이 상속 당시 시가가 같은 이 현금, 주식, 주택 3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전체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지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내가 원하는 상속재산을 협의하에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책일까요? 상속인의 입장이 되면 상속 전문 세무사를 방문해서 개별 상속인의 상황까지 고려한 상속세 가이드라인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상속세를 줄여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각각 나눠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상속 전문 세무사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 절세가 가능한 이 선택지와 상속인 간의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피상속인을 직접 모신 상속인 A는 이 주택을 받아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최근에 다주택자 규제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다주택자인 상속인 B는 현금을 상속받고 배우자인 상속인 C는 이 주식을 상속받아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이 공제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의 지금 유동성이나 아니면 부동산 각각의 적합한 상황에 맞춰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 간 협의를 진행하면 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파악 없이 이 진행되는 협의는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만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사이에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피상속인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상속재산 협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어떤 재산을 많이 가져가느냐 보다는 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이 남은 가족들의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자 최고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 준비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이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이 말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이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만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아가게 되면 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은 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각 기한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 개시일 당시입니다. 이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오죠.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야 이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준 이 재산을 유지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장례식장 먼저 예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 들어간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장지 및 봉분 등 이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 이후에는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 1개월 이내에는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사망 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이 보고적 신고입니다. 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 출생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이 사망 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이 사망 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의 신고도 이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신고입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망 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서 사망 처리, 이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아주 없애줬고 이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망 신고를 위해 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데요. 이 피상속인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이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이 정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금융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 간에 이 협의 분할을 한 후에는 이 정식적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협의 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이 자동이체 서비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 처리 대상 재산 조회 목록은 11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은 7일 이내 그리고 20일 이내 정도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자의 문자나 각종 연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우지 마시고 꼭 기록하셨다가 세무사님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지출 사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집전화기는 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고요. 피상속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입니다. 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한 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이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이 지급 청구를 할 시점입니다. 지급 청구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이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이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이 각종 자료도 요청해서 이 2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급받은 이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이 통해서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그리고 10년간의 사전 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을 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서 수령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이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이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상속 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상속인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그 이후에는 일일마다 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는 이 다음을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상속 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그리고 수용보상가액,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이것을 시가로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이 시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 즉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상속 개시일인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액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죠. 절대 신고 기한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고 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핵심적인 업무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까지 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발생했던 그 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도 6개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기도 합니다. 이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이 상속 비율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이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 상속인 간 협의를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로 모든 세무 업무가 절대 종결되지 않죠. 상속세 신고 이후에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신고의 적정성 파악 및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무조사 중에서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이 추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추징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납부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서 이 공동 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두어서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여러 공제가 있지만 이 핵심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인데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생존에 있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 긴 시간이죠. 이 날까지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 부동산이 핵심인데요. 등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등기 완료 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자, 자녀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고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상속세에서 이 조세 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분할이 되지 않으면 이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이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서 신고기한 이후에 2년 혹은 3년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이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